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요거 자체를 제가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섹션한테 보더를 줄 거고 10픽셀 솔리드 레드라고 이렇게 부여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div들이 있는데 div들이 있죠.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요거를 잠깐 지워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요렇게 돼 있죠. 근데 저는 이 섹션 자체를 뭘 할 거냐면 너비 높이를 부여할 거예요. 너비는 200픽셀, 그 다음에 높이도 마찬가지로 200픽셀 뭐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해볼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부여를 했을 때 지금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자, 이거를 좀 키워볼게요. 400으로 키워보겠습니다. 자, 키우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div를 포지션 앱솔루트를 줬기 때문에 각각의 자식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다? 부모를 벗어나서 지금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근데 저는 요거를 이 너비 높이를 요런 식으로 부여를 했는데 요렇게 부여하지 않아도 어떻게 줄 수도 있냐면 요렇게도 가능해요. 일단 탑 0이랑 레프트 0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탑 0 라이트 0 탑도 마찬가지로 0 주고요. 그 다음에 안 나오니까 여기다 바로 줄게요. 그러니까 즉 너비 높이를 여러분들이 일단 준 상태에서 50% 높이를 50% 그러니까 이렇게 준 상태에서 좌표값을 이용해서 그냥 이동만 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50%는 누구 너비 높이일까요? 지금 이 섹션의 너비 높이일까요? 아니면 화면의 너비 높이 대비일까요? 바로 화면의 너비 높이 대비인 거죠. 왜냐면 지금 div는 섹션이라는 녀석이 있긴 하지만 앱솔루트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를 지금 벗어난 상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좌표값을 저만 부여를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는 포지션 앱솔루트를 여러분들 주지 않으면 얘네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마진 탑을 이동을 시키게 되면 500피스 줄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부모를 따라 같이 움직이는 게 정상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진 탑을 준다 하더라도 얘가 포지션 앱솔루트가 되면 얘는 부모를 벗어나서 유령이 된 상태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번에 제가 이 유령들을 가두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바로 뭐다? 포지션 렐라티브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렐라티브를 주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렐라티브는 유령의 지파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진 탑을 이런 식으로 줬을 때 지금 각각의 div들이 뭐예요? 다시 유령의 집에 갇힌 거예요. 렐라티브를 준 녀석한테 갇혀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렐라티브랑 스태틱은 그냥 이제 살짝 비슷해요. 근데 이제 스태틱은 기본값인데 근데 렐라티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렐라티브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좌표값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지만 얘는 뭐가 앱솔루트랑 차이가 뭐예요? 얘는 어떤 특정 공간을 비어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렐라티브는 붕 뜨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붕 뜨는 게 아니에요. 포지션 앱솔루트 같은 경우 부모를 벗어나서 붕 뜨지만 렐라티브는 부모를 벗어나서 붕 떠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있던 그 원래 위치를 고수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포지션 렐라티브가 된 대상은 뭐가 된다? 유령들을 가두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앱솔루트 같은 경우는 뭐도 되냐면 얘는 유령이 될 수도 있고 유령을 가두는 능력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해볼 거냐면 정렬이라는 걸 해볼 건데 정렬. 제가 아까 여기다가 이걸 좀 너비 높이를 그냥 200으로 바꿔볼게요. 마진 탑을 200픽셀 줘볼게요. 자, 그러면 이 위에서 200픽셀만큼 떨어지죠. 자, 300으로 내려볼게요. 자, 위에서 300 내리니까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수직 정렬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수직 정렬을 한 게 아니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섹션이라는 건 디스플레이가 뭐죠? 디스플레이 블럭이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블럭이기 때문에 우리가 블럭 요소를 통해서 수평 정렬하는 거는 어떻게 정렬할 수 있어요? 마진, 레프트, 뭐 오토, 그죠? 그 다음에 마진, 라이트, 오토 주게 되면 이 녀석들을 여러분들이 수평 정렬할 수 있죠. 그쵸?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300픽셀을 줬다 해가지고 이게 수직 정렬이 아닌 게 나중에 해상도가 달라지거나 해상도가 달라지게 되면 얘가 위치가 완벽한 수직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게 수직 정렬인가요? 아니죠. 완벽한 수직이라고 한다면 얘가 살짝 좀 더 내려와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마진을 이용해서는 여러분들 수직 정렬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마진 레프트 오토랑 마진 라이트 오토처럼 마진 탑 오토, 마진 바텀 오토는 없어요. 이런 건 없습니다. 즉 마진 탑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수직 정렬을 하는 거는 무식한 방법이에요. 이런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 말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포지션 앱솔루트 안에, 그러니까 렐라티브 안에 각각의 유형들이 갇혀 있는 건데, 근데 제가 이거를 뭐 물론 이제 렐라티브를 이용해서 좌표값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지만 요거를 제가 앱솔루트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앱솔루트로 바꾸게 되면 얘도 지금 뭐가 됐죠? 섹션도 마찬가지로 유령이 된 상태죠. 그러면 얘도 지금 뭐예요? 붕 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붕 떠 있는 거. 그러니까 붕 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를 뭐 할 수 있다? 좌표값을 통해서 움직이는 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렐라티브로 이용해서도 여러분들 좌표값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앱솔루트를 주면 앱솔루트라는 거는 유령화 기능뿐만 아니라 유령의 지배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저는 여기다가 탑을 50%줄 거고요. 레프트를 50% 줘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주니까 얘가 뭐예요? 이 녀석이 바로 화면 정중앙이에요. 요 꼭지점.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화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Y축이 있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특정 도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도형은 여기 있었어요. 이렇게 섹션이 이렇게 나왔는데 얘를 어떻게 한 거냐면 탑을 50% 줬기 때문에 위에서 요만큼 내려온 거예요. 요만큼.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레프트를 줬기 때문에 레프트 50% 주니까 어떻게 된 거는 이렇게 이동된 거예요. 즉 지금 이 도형이 여기까지 이동이 된 거예요. 요 꼭지점. 요 꼭지점이 화면 정중앙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뭐 하고 싶다? 완벽하게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를 중앙에서 얼마큼 위로 올리면 될까요? 얘 반만큼 위로 보내면 되겠죠. 그렇죠? 아래로 보내면 안 되잖아요. 얘 반만큼,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너비의 반만큼 위로 올리면 되고, 그리고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너비의 반만큼 또 왼쪽으로 보내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반만큼 위로, 반만큼 왼쪽으로 이렇게 보내면 여러분들이 얘가 뭐가 된다? 완벽한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을 시킬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이 섹션의 지금 너비 높이는 몇이죠? 자, 너비는 일단 너비만 해봅시다. 너비가 몇이에요? 단순히 그냥 200픽셀만 가지고 있나요? 아니죠. 200픽셀 플러스 뭐까지 가지고 있다? 보더까지, 아우터 위드라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왼쪽 보더, 오른쪽 보더니까 그게 20픽셀. 도합 뭐예요? 총 220, 그렇죠. 220픽셀이라는 건 220픽셀이 이 도형이 가지고 있는 뭐다? 너비다. 또는 높이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위로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뭐 탑 40%뭐 이런 식으로 30%뭐 이렇게 올릴 수 있지만 매번 이게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는 굉장히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이 탑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녀석의 반만큼 위로 올려보내야죠. 그럼 어떻게 쓴다? 바로 칼큘레이터 쓰면 돼요. 칼큘레이터. 자, 칼큘레이터 써가지고 50% 마이너스 얼마큼 하면 된다? 110픽셀 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 반만큼 위로 보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레프트도 어떻게 해주면 돼요? 레프트도 왼쪽에서 반만큼 왼쪽으로 보내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얘가 어떻게 돼요? 완벽한 수직 수평을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의 단점이 뭘까요? 지금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을 완벽하게 했지만 지금 얘가 만약에 너비 높이가 예를 들어 300픽셀로 변경이 된대요. 그러면 300픽셀로 변경이 되니까 이 녀석의 전체 너비 아우터 위드가 몇이 되는 거예요? 320픽셀이 되겠죠. 그러면 320픽셀로 변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 또 어떻게 줘요? 거기에 반이니까 각각 160픽셀씩 다시 줘야지만 얘가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너비 높이가 변경됨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걸 매번 이렇게 변경시키는 구조, 이건 좋은 걸까요? 당연히 좋지 못한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뭐가 있냐면 CSS에는 트랜스폼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트랜스폼. 이 트랜스폼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트랜스레이트 x 딱 주게 되면 얘는 뭐냐면 내가 x축으로 뭔가를 이동시키겠다, 그런 의미인데, 근데 이제 트랜스폼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요소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트랜스레이트를 만약에 줘가지고 x축으로 이동해라, 그럼 왼쪽으로 이동해라 했어요. 그러면 얘가 왼쪽으로 이동한다 해가지고 이 녀석을 밀어내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를 통해서 움직인 녀석은 요 녀석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집니다.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 마진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면, 마진이나 패딩 같은 경우를 줘가지고 움직이면 특정 요소에다가 영향을 끼쳐요. 그럼 얘가 만약에 마진 라이트를 오른쪽에서 줬어요. 그러면 얘가 같이 밀려나 버려요. 이렇게. 그건 있습니다. 자, 여튼간에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는 X축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Y축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저는 이거를 다시 50%로 줘볼게요. 자, 그러면 당연 모양새가 이렇게 변하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위로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살짝 보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지금 왼쪽으로 얼마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참고로 여러분들 양수값으로 쓰게 되면 이거는 뭐다?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음수값으로 주게 되면 왼쪽으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왼쪽에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아우터 위드만큼, 아우터 위드의 반만큼 왼쪽으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큼? 마이너스 110만큼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 x 말고도 뭐가 있다? y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y도 얼마큼 보내면 되는 거예요? 위로 마이너스 110픽셀만큼 보내주면 됩니다. 근데 얘도 결국에는 그러면 강사님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너비 높이가 또 변경되면 이거 또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110픽셀이라는 게 뭐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반이라 했잖아요. 반. 아우터 위드. 그러면 이걸 뭘로 바꿔 쓸 수 있다? 퍼센트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써야죠. 마이너스.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너비 높이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여기가 300픽셀 300픽셀 변경해도 얘가 수직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외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포지션 앱솔루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을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 대상이 포지션 앱솔루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좌표가 탑 레프트 50%, 그 다음에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 x가 마이너스 50, 트랜스레이트 y가 마이너스 50, 요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요거를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요렇게도 쓸 수 있어요.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트랜스레이트 x랑 y를 한 번에 쓰고 싶다 그러면 요렇게 써도 돼요. 저는 요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러면 알아서 이게 바로 뭐다? XY로 인식이 됩니다. XY.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문법은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어떤 요소를 완벽하게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을 하는 방법은 뭐다? 특정 대상을 포지션 앱솔루트를 부여하고 탑 레프트 50%준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한다?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 XY를 각각 마이너스 50%를 주면 대상이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